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5월 14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1.11% 상승한 31,95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인플레 우려를 딛고 간만에 시장이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LB는 상승폭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미국 시장도 상승을 했고 장전부터 LB는 호재 뉴스가 나와졌죠. 그리고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LB는 바로 직전 저점에서는 이렇게 한 번씩 반등해주는 특징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바로 직전 저점이니까 장전에 호재 뉴스도 나오고 미국 시장도 좋고 인플레 우려도 어느 정도 좀 가라앉았으니까 오늘 좀 그래도 한 요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5일선 위를 좀 돌파를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봤는데 일단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저도 매일 드리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LB가 상승 모멘텀이 당장만 놓고 본다면 LB 관련주들보다는 넥사나 엘파보다는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위암 불확실성이 크다는 건데 위암 말기 NDA가 과연 언제 되는 것인지 시장의 기대치는 충분히 주었는데 확실한 성과가 없으니까 일단 이게 가장 큰 문제로 보여집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고서는 답답한 흐름을 벗어나기는 당장은 답답한 모습을 벗어나긴 좀 힘들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보셔도 마찬가지인데요. 나름 안정화되면서 재차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밀립니다. 밀리다가 나름 직전 저점이니까 한 번씩 이렇게 반등을 주는데 이게 지속되지 않고 또 밀려요. 그리고 반등 되려고 하면은 또 밀리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모멘텀이 약할 때 별로 강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차트가 이렇게 조금씩 밀리는 게 확실히 상승 모멘텀이 좀 떨어지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밑에 위치한 것보다는 위에 있는 게 안정적이고 좀 더 나은 수급인데 일단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선양암 임상 종료가 이상이죠. 이상 종료 전까지는 위암 말기 NDA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하구나라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그런 것 같아요. 당장은 그런 것 같은데 그럼에도 오늘 장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와줬죠. 여러분들도 다 살펴보셨겠지만 약방의 감초, 병용에는 탁월하다 라는 리보세라님이라는 걸 한번 다시 느낄 수 있었는데 그나마 펀더멘탈은 좀 훌륭하지 않겠느냐 라는 것에 위함을 삼을 수 있는 하루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시는 게 코스닥인데요. 이번 한 주는 인플레 우려 때문에 좀 힘든 한 주였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오늘은 반등에 성공을 해준 모습인데요. 일단 원자재 가격들이 안정화, 그러니까 하락을 했습니다. 국제유가도 4%대 하락을 해줬고요. 근데 이거는 미국 석유관이 요즘 문제였잖아요. 요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곡물 가격, 대유, 옥수수, 설탕 가격 등도 하락을 했고요. 철강 가격,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철, 구리, 알미늄 가격들도 나름 안정화됐고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 국채 금리도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시장은 인플레 우려에서 살짝 한 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몇 개 나왔습니다. 우선 어제 정부에서 반도체 지원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510조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은 여태까지는 3번 업종이 좋았죠. 경기 민감주들 조선, 철강, 화학 얘네 쪽이 좋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원자재 가격들이 하락을 하면서 얘네들이 별로 좋지 않았고 그리고 그동안 성장주였죠. 대표적인 성장주 IT를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반등을 해준 모습 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동안 좀 약했던 성장주였던 IT,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좀 좋았습니다. 어찌되었건 여기 반도체 투자권으로 IT 관련주들이 좋았고요. 또 현대차가 미국에 8조를 투자하면서 전기차 현지 생산 기대감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오늘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최근 솔직히 얘가 삼바가 가장 핫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만 놓고 보면요. 오늘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 이유는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죠. 백신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3일 전에는 삼바가 화이자는 사실 무근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아마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을 할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 때 협약을 할 걸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오늘 삼바가 모더나 위탁 생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신고가죠. 약 이제 100만 원까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네요. 이것 때문에 mRNA 원료 공급하는 기업들 그리고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오늘 바이오 중에서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시장만 놓고 보면은 인플레이션은 살짝 꺾이는 느낌이 들고요. 그보다는 실적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미국 반도체 전략회의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시장에 나름 한번 터닝포인트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웬만한 여기 종목들이 다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원래 여기 3번 업종도 있잖아요. 원자재 관련 경기 민감주 이쪽만 좀 안 좋은 모습이었고 뭐 특수건설 이런 것도 요즘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 얘기 때문에 특수건설 얘네 쪽 그리고 엔터 관련주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뭐 SM이나 JYP 엔터 등등이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LB 관련주는 우리가 예상했듯이 넥사 그리고 엘파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 또 LG도 같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 이유는 일단 서두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모멘텀의 차이이지 않나 싶습니다. 단기간만 놓고 보면 넥사, 엘파, LG가 모멘텀이 좀 더 좋고요. LB는 모멘텀이 좀 떨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LB 엘생이 단기간만 놓고 보면 지금 당장만 놓고 보면 중심주가 되지 못했고 주변주로 전략한 모습을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LB 중심축 LB 엘생인데 요 두 개는 좀 주춤하고 관련주만 좀 좋다 보니까 속이 상한 게 사실인데요. LB의 구체적인 성과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라고 하면서 사실 많은 주주님들이 많이 지치죠. 그리고 좀 더 격하게 표현을 하면 속이 상하고 화도 납니다. 특히 손실이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꽤 계세요. 이렇게 뭐 댓글을 보면 상당히 좀 가슴 아픈 일도 많은데 그래서 화도 나고 지치기도 하는데 글쎄 뭐 어떡하겠습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주변주의 상승은 최종적으로는 그 후광이 그 효과가 결국 본주인 LB 엘생한테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노젠 백신 성공은 LB의 투자 성과로 이어지겠죠. LG에도 마찬가지고요. 대규모 생산 시설을 이미 구축을 해놨잖아요. 선제적인 투자로. 그리고 엘파 역시 발전 설비 그리고 친환경 성장성의 증대는 결국 LB한테 긍정적인 시그널로 줄 걸로 보여집니다. 당장 LB가 시간이 좀 필요하다면 이렇게라도 주목을 받았다가 나중에 한 몸에 확실히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도 나빠 보이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안타깝지만 현재로서 지금 당장만 놓고 본다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물론 빠른 성과를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답답한 건 또 사실이 맞긴 맞고요. 어서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좋은 성과,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그런 성과를 내주었음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선박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대통령이 방문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뭐 오늘도 바다중공업이 강소기업으로 선정이 됐더라라는 뉴스가 나는데 뭐 글쎄요. 조선업이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고 하는 뉴스도 있었죠. 저도 설명을 드렸는데 뭔가 있지 않을까 여기 조선 쪽으로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제 엘파도 꾸물꾸물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나온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보세라닙이 신생혈관 생성 억제를 통한 항암 치료를 넘어서서 신생혈관의 본연의 목적을 넘어서서 암을 생성하는 것 그리고 내성을 억제하는 요 두 가지 효능도 뛰어나다는 논문이 네이처 자매지에 기재가 됐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리보세라닙은 여러 암종에서 과발련해 암줄기 세포로 분할을 야기하는 베타
카네딘의 신호를 효과적으로 차단한다. 그러니까 왜 암이 계속해서 증식을 하잖아요. 증식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분화하면서 나오는데 그 분화를 야기하는 게 베타 카네딘인데 요거를 효과적으로 차단을 합니다. 요걸 이걸 차단하다 보니까 첫 번째, 암줄기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줄기세포 성장을 억제를 하고요. 암의 줄기세포요. 그리고 두 번째, 내성이 생기잖아요. 암도. 근데 이 약물 내성을 생기는 유전자의 발현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요. 암 세포막에 약물 배출 펌프가 활성화되면 약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약의 효능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암 세포막에 암도 살아나려고 막 이렇게 약이 들어오면은 약을 뱉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물 배출 펌프가 있는데 그거에 이제 없어져야지 효과적으로 암을 사멸시킬 수가 있겠죠. 근데 리보세라님은 요 약물 배출 펌프를 의 발현을 저해해서 암세포의 항암제 배출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효를 높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리보세라닙은 신생혈관 생성을 억제할 뿐 아니라 본연의 기능뿐만 아니라 암 줄기세포의 성장을 억제시킨다. 그래서 항암 효과가 있고 특히 내성이 있는 암에서도 효과가 있어 다른 항암제와 병용에서도 높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을 했다고 합니다. 플러스로 내성, 사실 그 보아 오빠도 이 내성 때문에 요즘 뭐 뉴스가 됐었잖아요. 어쨌든 내성이 있는 암에서도 효과도 있고 특히 병용에서도 더 높은 시너지를 보인다라고 해서 예전에 얘기했던,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적응증의 확대, 약방의 감초의 역할을 리보세라님이 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응증의 확대가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있을 간암 1차, 위암 2차, 대장암 3차 등등의 기대감을 높여줬는데,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적으로 보면은 모멘텀이 약해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적응증의 확대에 우리가 이미 충분히 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리보세라님의 성공을 응원을 하는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바로 앞에 있는 위암 말기 NDA 신청, 그리고 여기에도 없지만 위암 말기란 선형암이 없네요. 얘네들이 어떻게 좀 돼야 뒤에 있는 게 차근차근 될 거 아닐까요? 예, 되겠죠 그렇게? 네, 요게 안 되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LB는 모멘텀이 좀 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주 시장 상황도 별로 좋지도 못했고, LB도 뭐 서두에도 설명드렸지만 반등하려고 하면 밀리고 다시 반등하려고 하면 밀리고 그만큼 모멘텀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어느 정도 시간도 흘렸으니까 충분히 잘 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도 약의 기전은 훌륭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바닥을 딛고 더 힘차게 올라가는 LB를 기대를 하면서요. 여러분들 편안한 주말,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